바르게 대하는 법, 자연의 법칙 첫 번째. 바르게 말을 하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입니다.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겨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는 동안 내게 질문을 하지 않거든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말을 하려거든 갑갑해 하고 있는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안정을 취해준 후 한마디씩 할 수 있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들어주고 다 들어준 후 내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 받아주고 나면 그동안 쌓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계속 들어주고 받아주게 되면 내가 너무 방심했고 방치를 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계속 들어주니 자연스레 알게 되고 가슴으로 끌어안으니 말을 할 때 잘난 척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돼요.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상대가 필요한 정확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었다. 우리 이제부터 노력해 볼래? 나도 이제부터 노력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내 자식은 이 한마디를 듣고 그냥 용기가 생겨버리고 힘이 생기고 눈이 뜨이고 가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고 감싸는 마음으로 들어주었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내가 쓸어안았을 때 지혜의 문이 스스로 열리는 자연의 법칙이지요. 자연의 법칙 두 번째는 상대가 묻지 않거든 입을 닫아라입니다. 상대가 묻지 않거든 입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는 물었을 때는 당연히 답을 해줘야겠죠. 허나 묻지 않을 때 내가 말을 한다면 내가 안다는 잘난 척이기에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게 묻겠습니까? 그렇다면 잘 경청한 후 내가 아는 만큼 상대를 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때도 내게 물었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전제하에 답을 하신다면 바른 답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서 얘기를 해주었더니 상대의 반응이 1절만 하라는 둥, 말이 많다는 둥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난 척하는 마음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한 박자 쉬고 나에게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맨스플레인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남자 맨과 설명하다 explain을 결합한 단어로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의기양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맨스플레인은 어느 분야에 대해 여성들은 잘 모를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진 남성들이 무턱대고 아는 척 설명하려는 행위를 가리킨 것입니다. 맨스플레인은 레베카 솔릿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를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요. 책에서 솔릿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파티에서 만난 한 남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이 솔릿 자신이 쓴 책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이 그 책의 저자가 내 친구 솔릿이라고 일러주었음에도 남자는 그 여성의 말을 뚝 끊고 계속해서 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그 책을 쓴 작가에게 말이죠. 이것은 바른 대화가 아닌 자신의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지식 자랑을 한 것입니다. 남성의 말을 듣고 있는 솔릿과 친구의 머릿속에선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맨스플레인은 빠르게 유행되어 정치 논의까지 퍼져나갔고 비중 있는 단어로 뉴욕타임스의 2010년 올해의 단어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14년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될 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겪어봤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에서 생겨난 단어이긴 하지만 남성 여성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이 잘못된 것 같다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나의 잣대로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고 나의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난 척 대결이지 바른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가 묻지 않거든 입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묻지 않았는데 입을 여는 것은 솔리드에게 묻지도 않은 자신의 책을 설명한 남성처럼 잘난 척이기 때문에 묻지 않거든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 세 번째, 상대가 이해가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이해되게끔 말을 해야 합니다.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나는 설명을 잘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야? 왜 이해를 못하지? 머리 나쁜 사람에게 말을 하려거든 머리 나쁜 사람이 이해되게끔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이해되게 전달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게 물었을 때는 답을 찾고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묻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요.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가 살아나기도 하고 상대의 기운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말이라는 힘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몸으로 들어오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말입니다. 내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실력이 모자라서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는 나의 생각하는 반대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아끼면서 노력해가며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노력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기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닌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 내게서 모순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는 말하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이제는 말을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 네 번째, 내가 어렵다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이 왔고 힘들 때 주변인에게 털어놓으며 상담을 하는데요. 어려워진 내게 상대가 말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풀지 못하니 상대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든 없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은 대자연히 풀어줍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풀어줄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상대가 내게 말을 해준다는 것은 자연의 힘으로 내게 인연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 인연들의 메시지가 자연의 메시지인데요. 내가 요구를 들어야 할 때는 욕도 쓸어 마시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주거든 따라가 보기도 하며 티 없이 간다면 대자연은 당할 곳으로는 절대 이끌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자에게 대자연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는 먼저 사람을 보내어
보내준 사람의 말을 들으니 받아들이는 마음을 모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잘못 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자연에 사람을 보내어 내게 말을 할 때는 내가 듣기 싫은 쓴소리겠죠. 기독교를 믿어서 도와주고 불교를 믿어서 도와주고 기독교와 불교를 믿지 않아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이 내게 쓸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서 나를 낮추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개고기를 먹어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내 앞에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십시오. 아니면 도움을 청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어려워 마음이 아플 때는 내 자신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말을 악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내 잘못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의 말로 인해 사람을 어렵게 했다면 뿌린 만큼의 대가가 내게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큰 상처를 받아 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비행 청소년이 된 어린 소녀가 있는데 내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그 소녀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교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상담사로서, 연예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실제로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년은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았는데요. 중년의 한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해 나지막한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 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소녀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기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에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된 소녀를 법대 앞으로 불러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거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16세 소녀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규옥 부장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으로 이를 지켜보았던 참여관, 실무관,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김규옥 부장판사님의 진심 어린 눈물의 판결로 인해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소녀가 14번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것은 어른인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 크게 교훈을 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규옥 부장판사님처럼 나의 말 한마디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다시 잘 살아가고자 불을 지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 상대를 위한 바른 말 한마디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날 낳아주신 고마운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자식, 상대를 아끼는 마음을 담은 나의 말 한마디의 힘, 나비의 날개짓으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나 한 사람의 말짓으로 이 사회 전체의 변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을 말의 효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